안녕하세요. 로우코드 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오늘은 전표 관리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건 회사 동료가 실제로 요청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실제 업무에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서 총 2부에 걸쳐서 진행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만들려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죠. 먼저 쉐어포인트에 들어갈게요. 사이트를 선택하고요.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전표 관리 앱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칼럼을 추가할게요. 먼저 요청자가 필요하겠죠. 게스트 네임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이메일도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 다음 승인자도 필요하죠. 승인자도 마찬가지로 네임 그리고 메일도 같이 적어 줄게요. 왜 이메일과 이름을 같이 적냐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조직명이 뒤에 같이 붙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오피스 365 커넥터에서 명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찾아요. 근데 이메일로 저장해 놓으면은 이메일이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나중에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록용으로 이름을 넣고 이 사람이 조직을 이동하거나 동명이인이 발생했다거나 이럴 때 찾을 수 있게 이메일을 같이 적어줍니다. 개인적인 방법이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부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부서 하나 넣고요. 요청일이 있겠죠. 날짜. 승인일은 필요하시면 쓰시고요. 저는 필요 없어서 안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하나 추가할게요. 열어줄 텍스트로. 전표 같은 경우는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요. 자재를 예를 들면 자재명, 자재 코드, 수량, 단가 뭐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갈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복된 레코드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테이블 수만큼. 두 번째는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코드를 매칭하고 테이블 수만큼 데이터를 넣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려는 방법은 뭐냐면 특정 칼럼에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구분자를 통해서 텍스트 형태로 담아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복으로 레코드를 만들 필요도 없고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다만 구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쉐어포인트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앱 개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워앱스에 들어가서 앱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스마트폰용으로 만들 거라서 휴대폰을 선택하고요. 제목을 입력해 볼게요. 승인, 전표 승인 프로그램 만들고요. 데이터를 연결해야겠죠? 아까 만들었던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연결을 할게요. 전표 관리 앱이라고 있죠? 연결하고 하나 더 연결할 거예요. 오피스 365 커넥터를 연결할 거예요. 사용자 커넥터 연결하고요. 준비가 됐죠? 이제 화면을 구성할 건데요. 배경 이미지를 좀 넣어 볼까요? 스톡 이미지에서 배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맞춤 말고 채우기 아니면 뭐 가운데 이런 거 있으니까 그때그때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레이블 하나 추가하고요. 레이블에 제목을 적어 줄 겁니다. 전표 관리 프로그램 적어주시고요. 색깔은 마음대로 2개 주면 되고 두껍게 하고 왼쪽에 여백을 좀 줄게요. 버튼을 2개를 만들 거예요. 버튼 추가하고요. 디자인 꾸미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기능부터 구현해 볼게요. 전표 작성 그리고 두 번째로 표 승인이 있겠죠. 작성자가 들어와서 전표를 작성하거나 본인이 작성한 전표를 수정을 하고 승인자가 들어와서 승인 요청된 전표들을 승인을 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화면을 2개를 더 만들 거예요. 첫 번째 화면은 메인으로 바꿀게요. 메인으로 바꾸고요. 화면 하나 추가하고요. 에딧으로 갈까요? 에딧 하나 가고요. 추가해서 승인으로 갈게요. 프로벌 승인으로 가고요. 온셀렉트 시 이동을 해야겠죠. 내비게이트 함수 쓰고요. 내비게이트 전표 작성이니까 에딧으로 가고 표 승인은 내비게이트 프로볼로 가겠죠. 여기까지 1차적인 준비가 끝났죠. 전표 작성은 지난 4강에 설명했던 갤러리와 폼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를 하나 추가할게요. 빈 세로 갤러리 하나 추가하고 전표 관리 앱을 연결할 겁니다. 연결을 하면 여기 뜨겠죠? 그리고 현재 진행 단계가 필요할 거예요. 갤러리를 만들고 레이블을 추가하는데요. 자, 지금 제목이 있죠? 제목은 현재 단계로 사용할 거예요. 쉐어포인트에서 제목 칼럼이 필수 칼럼이라서 삭제가 안 돼요. 물론 설정 들어가서 해제하고 지울 수는 있는데 저는 지우지는 않고 이거를 내가 필요한 칼럼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 칼럼을 스테이터스로 활용할 거예요. 물론 전표의 제목이 필요한 경우는 제목 칼럼 놔두고 스테이터스 칼럼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표 제목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요. 요청일이 필요하겠죠? 요청일, 리퀘스트 데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승인 단계, 내용 간단하게 볼 수 있게 할게요. 내용은 지금 레이블에 넣지 않고 제가 갤러리에다 넣을 거예요. 갤러리 안에 갤러리를 넣어서 그 안에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컨텐츠가 테이블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 지우고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테두리 좀 칠게요. 나중에 지우더라도 지금은 헷갈리니까 갤러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갤러리도 테두리를 칠게요. 헷갈리니까. 그렇죠? 들어갈 내용이 많아서 저는 두 줄로 넣고 싶어요. 요청자 넣고요. 그 다음에 폼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18양식 추가하고요. 표 관리 앱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필드들이 들어오죠. 얘도 헷갈리니까 테두리 넣고 이게 배경도 넣어 볼게요. 데이터가 들어왔죠. 폼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 폼을 수정하려면 잠금을 해제해야죠. 잠금을 다 해제하고요. 제목은 말씀드렸다시피 진행 상태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요청자, 작성자, 이건 어차피 숨길 거니까 그냥 놔둘게요. 그 다음에 승인자로 이름을 바꾸고요. 얘도 숨길 거니까 냅두고 부서 넣고요. 요청일, 컨텐츠는 전표 내용으로 적을게요. 앱을 만들 때 사용자가 입력하는 항목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편의성이 올라가고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 몇 개를 숨길 거예요. 작성자, 리퀘스트 메일, 컨펌 메일, 부서, 요청일 이렇게 다 지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입력되게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변수를 적용해야겠죠. 앱이 시작될 때 변수를 적용되게 할게요. 앱을 선택하시고 온스타트 속성에 몇 가지를 적어줄게요. set name은 유저 풀네임 쓰고요. 그 다음에 set mail은 유저 이메일로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부서는 어쩔 수 없이 오피스 365 커넥터 써야겠죠. 디파트먼트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앱을 실행해 볼게요. 앱을 실행하면 변수들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작성자의 디폴트 값이 name이 되고 코남이 되죠. 그다음에 그 값이 메일이 되고 그렇죠? 승인자와 컨펌 메일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죠. 부서는 부서 변수를 넣으면 되죠. 그리고 요청일은 today로 할 거예요. 표를 작성한 날이니까. 물론 요청일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숨기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요청일이 작성 당일이기 때문에 이 필드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폼이 에딧 모드일 때는 디폴트 값이 패런트 디폴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뉴 모드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야죠. 폼의 모드를 한번 볼게요. 폼의 모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 툰을 놓고 이게 새로 만들기예요. 점표 작성이라고 쓰고 변수를 걸 거예요. 변수를 써서 업데이트 컨텍스트 폼 모드가 1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1이 new거든요. 지금 이걸 보시면 디폴트 모드라고 있죠. 지금 edit인데 edit이 0이라고 표시되죠. 이게 new가 1이에요. 폼 모드라는 변수를 넣어서 새 점표 작성을 누르면 폼 모드가 1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new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갤러리를 선택해서 갤러리에 버튼을 하나 넣어 볼게요. 버튼에 수정이라고 적고요. 마찬가지로 폼 모드라는 변수에 0이라는 값을 넣어줄 겁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그 폼 모드가 1이면 변수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들어가게 바꿔줍니다. 날짜는 새로 만들기 모드면 오늘 날짜가 들어가야겠죠. 적용을 해주고 폼은 폼 모드가 0이거나 1일 때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비지블 값을 폼 모드 0, 5월 폼 모드가 1인 경우만 보여줄 겁니다. 저장 버튼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서브밋 폼 1을 저장을 할 겁니다. 승인자는 사용자가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인풋은 지우고요. 콤보 박스를 삽입하고요. 콤보 박스에는 오피스 365 커넥터를 넣죠. 서치 유저, 서치 텀은 콤보 박스 값에 서치 텍스트, 다음에 탑은 이건 몇 개까지 보여주냐인데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필드 편집해서 디스플레이 네임으로 바꿔줍니다. 쓸데없는 건 지우고요. 업데이트 값을 넣어야죠. 콤보 박스 2에 선택된 값에 디스플레이 네임이겠죠. 승인자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멀티플 셀렉트를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승인자 메일 주소도 넣어야 되는데 메일 주소는 콤보 박스 2에 선택된 값의 메일이겠죠. 디폴트 값도 넣어줘야죠. 주의하셔야 될 게 콤보 박스는 디폴트가 아니라 디폴트 셀렉티드 아이템스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테이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어떻게 넣을 거냐면 오피스 365 커넥터 서치 유저의 서치 텀을 패런트 디폴트로 넣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매니저가 뭐냐면 내 상사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레이블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 변수 하나 또 추가를 해볼게요. ID 값을 한번 따볼게요. 오피스 365 사용자 마이 프로필에 ID가 있죠. 여기 보시면 ID 값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 ID 값이 나오죠. 오피스 365 커넥터 중에 매니저라고 있어요. 매니저의 유저 아이디죠. 아이디를 넣고 이름을 누르면 내 직속 상사의 아이디가 보여집니다.
지금 안 보여지는 이유는 제가 가상의 회사 계정을 만들어서 아직 팀을 짜놓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나는 건데 이렇게 적용하시면 승인자의 디폴트 값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나오진 않겠지만 승인자의 디폴트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만약 폼모드가 1인 경우는 오피스 365 사용자 매니저의 ID 값을 넣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 적어주시고 아닌 경우는 디폴트 값을 찾아서 보여준다 라고 하면 적용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오류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울 거예요. 변수 값에서 이 부분도 지우고요. 지금 디폴트 값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첫 번째 있는 값을 가져와요. 보시면 첫 번째 있죠? 이 값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이거를 수정하려면 만약 폼모드가 1인 경우는 블랭크로 놔둡니다. 아닌 경우 찾게 만들면 처음 시작을 하면 이렇게 비어 있겠죠. 그리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면 기존에 입력했던 승인자가 나오겠죠. 새 전표를 한번 샘플로 작성을 해볼게요. 작성자 넣고요. 승인자 최재원으로 넣어서 가상의 인원들을 넣다 보니까 이메일이 부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서 제 이름으로 또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찍히죠. 저장을 누르면 데이터 컨텍스트 폼모드를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넣어야죠.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숫자로 넣으면 사라지겠죠. 폼이 사라지고 작성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데이터를 추가 안 한 게 있는데요. 새 전표를 작성을 할 때 진행 상태가 표시가 돼야 되죠. 전표 내용에 진행 상태의 디폴트 값을 수정을 할게요. 만약 홈모드가 1인 경우는 false로 하고요. 아니면 디폴트 값을 가져올게요. 이제 누락된 데이터가 없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false 값으로 저장이 되죠. 그리고 에딧 모드도 작동되게 해야겠죠. 갤러리 2를 복사하고요. 수정 모드를 누르고 폼의 아이템을 갤러리 to selected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데이터도 끌어올 수가 있게 되죠. false로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기본 입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를 테이블로, 테이블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우선은 새 전표 작성 눌러보고요. 저장 버튼이 지금 비지블이 적용이 안 됐죠. 저장 버튼 비지블도 똑같이 적용해주고 상단에 닫기 버튼도 하나 만들게요. 저장하지 않고 닫기만 되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컨텐츠 부분이죠. 컨텐츠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쓸데없는 것들은 다 지우고 폼의 크기를 더 줄인 다음에 하단에 갤러리를 추가할 거예요. 폼을 좀 줄이고요. 갤러리를 추가해 볼게요. 일단은 불필요한 정보들은 지울게요. 그냥 지우면 안 되고 숨기기를 해야죠. 작성자 지우고요. 메일도 지우고 부서도 지우고 요청일도 지울 거예요. 훨씬 깔끔해졌죠? 다음에 하단에 갤러리를 추가해 볼게요. 빈 세로 갤러리 추가하고요. 또 배경 넣고 테두리도 넣어 볼게요. 이 갤러리도 비지블을 적용해 줘야겠죠? 똑같이 보여질 때 물이 적용되게 해야 하고 이 갤러리의 아이템은 콜렉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콜렉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직 콜렉션을 정의를 안 했죠. 새 전표 작성에 콜렉션을 한번 넣어볼까요? 클리어 콜렉트 콜 컨텐츠라고 할게요. 컨텐츠는 우리가 넣으려는 칼럼의 수가 몇 개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3개를 넣을 거예요. 자재명, 수량, 단가 간단하게 넣을 거고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추가를 더 하시면 됩니다. 우선 새 전표 작성을 누를 때 컬렉션을 생성을 할게요. 클리어 콜렉트 콜 컨텐츠는 밸류 값을 일단 비워둘게요. 이 콜 컨텐츠를 갤러리 아이템에 넣어줍니다. 전표를 생성하면 오류가 없겠죠. 여기에 텍스트 인풋을 넣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에 텍스트 입력 누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칼럼을 넣을 거예요. 자재명, 수량, 단가 이렇게 3가지를 넣을 거고요. 추가 버튼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버튼 하나 삽입하고 닫기 버튼을 그대로 이용할게요. 비지블이 걸려 있으니까 추가라고 바꾸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면 컬렉션을 그대로 가져올 건데 클리어 콜렉트가 아니라 그냥 콜렉트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컬렉션이 누적이 되겠죠. 누르면 하나가 생기고 누르면 또 하나가 생기죠.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헷갈리니까 레이블을 하나 추가할게요. 레이블 하나 추가하고 밑에다가 잘 보이게 색깔을 넣고요. 이 밸류 값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텍스트에 넣어서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디폴트 값을 다 비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니까 비워두지만 신규가 아닌 경우는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어차피 컬렉션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신규인 경우는 컬렉션이 비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아서 큰 걱정은 없고요. 다 일괄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삭제 버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추가할게요. 아이콘을 하나 추가하고요. 쓰레기통 모양으로 바꾸고 리무브 함수를 씁니다. 컬 컨텐츠에 디스 아이템을 지울 거예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지워지겠죠?
추가 누르면 생성이 되고요. 샘플로 자재명을 넣어볼게요. 자재명 1, 수량 2개, 단가 3,000원. 자재명 2, 수량 15개, 단가 20원.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세요. 이 데이터들을 하나의 값으로 뭉쳐서 이 전표에 넣어야 돼요. 그럴 때 concat 함수를 씁니다. concat 함수에서 이 갤러리 값을 가져올 거예요. 갤러리 for 모든 아이템이죠. 모든 아이템에 텍스트 인풋 텍스트 and 콤마로 구분해 볼까요? 콤마 또 and를 하고요. 2-1 텍스트 and 또 콤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2-2 점 텍스트 그리고 전체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해볼게요. 세미콜론으로 구분 지으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요. 자재명, 콤마, 수량, 콤마, 단가 그리고 세미콜론 해서 그 다음 레코드가 똑같은 형태로 저장이 되죠. 여기서 추가를 하면 보세요. 자재명 3, 20, 300원 이러면 똑같은 형태로 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전표에 업데이트에 이 값을 넣어줄 겁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 데이터가 전표로 들어가겠죠.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승인자 로코남으로 정하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컨텐츠에. 컨텐츠를 한번 볼까요? 컨텐츠를 보시면 밑에 들어가 있죠. 제가 샘플로 넣은 것들이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기존의 데이터를 불러오게 해볼 거예요. 마지막 과제 클릭하고요. 디폴트를 지정해 줍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수정 버튼을 누를 때 컬렉션이 실행되게 할 거예요. 클리어 콜렉트 콜 컨텐츠는 스플릿 함수를 쓸 거예요. 스플릿 this 아이템에 컨텐츠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구분자를 나누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갤러리2 값을 여기다 한번 붙여 볼게요. 갤러리2 selected 컨텐츠 보시면 지금 마지막 값이 선택됐을 때 이렇게 됐죠. 제가 스플릿 함수로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눴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세미콜론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자재명 1이 밸류 값 하나로 들어가고 그 다음 자재명이 두 번째 레코드, 마지막이 세 번째 레코드로 들어갑니다. 수정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세 개가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냐면 디폴트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디폴트 값을 제가 지정을 해볼게요. left 함수를 쓰고요. this item value에서 자재명이 근데 정해져 있지 않죠? find 함수를 쓸 거예요. find 콤마를 찾고 this item value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하면 자재명이 나오죠.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밸류 값이 보이죠? 좌측에서부터 콤마가 있는 숫자 마이너스 1까지 가져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이 조금 어려워요.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인데요. 좌측부터 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뺄 거냐면 첫 번째 콤마가 나오는 시점부터 나머지 데이터에서 또 파인드를 하죠. 또 콤마를 찾아서 그 앞까지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수량이 두 자리인지 세 자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좌측에서부터 빼오는 작업을 다시 해볼 겁니다. 레프트 쓰고요. 헷갈리니까 콤마부터 찾을게요. mid this item value에서 find 콤마를 찾고요. this item value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4를 합니다. 제가 왜 4를 했냐면요. 수량이 아무리 많아도 4자리 이상 안 갈 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수량이 4자리, 5자리 뭐 이렇게 간다 하면 이 숫자를 더 늘리셔야 돼요. 저희는 기껏해야 3자리예요. 혹시 몰라서 4자리까지 넣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가 이렇게 나왔죠? 2,30 그러면 왼쪽부터 콤마가 나온 숫자 마이너스 1까지 따면 2, 15, 22 나오겠죠. 이 값을 복사를 하고요. 레프트 함수를 써서 이 값에서 find를 또 쓰는 거죠. find 해서 또 콤마를 찾고 이 값 마이너스 1을 하면 숫자가 나오죠.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딸 거예요. 오른쪽에서 딸 건데 어떤 식으로 딸 거냐면 right 함수를 2번 쓸 거예요. 이 밸류 값에서 콤마를 찾고 콤마 플러스 1 나머지 그렇게 해서 2,3000을 딸 거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right 함수에서 콤마를 찾고 콤마 플러스 1 나머지 해서 3000을 딸 겁니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right 함수부터 적용해 볼게요. 헷갈리니까 right this item value에서 전체 길이를 재고요. this item value 마이너스 find 콤마 그리고 this item value 그러면 2,3000이 나오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또 write 함수를 써요. write 이 값의 전체 길이를 다시 구하고 마이너스 find 콤마죠. 콤마 이 값을 다시 구합니다. 그러면 3000이 나오죠.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함수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이해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끌어왔죠. 이제 레이블은 지울게요. 그 다음은 전표 제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전표인지 확인하려면 데이터를 보여줘야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갤러리 안에 갤러리를 삽입할 거예요. 갤러리의 템플릿을 클릭하고요. 삽입해서 새로 갤러리를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스플릿, 디스 아이템 컨텐츠에 세미콜론으로 나누면 데이터가 보여지겠죠. 그리고 레이블을 하나 넣고요. 갤러리 크기는 좀 줄일게요. 템플릿 크기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템플릿 크기를 20으로 줄이고요. 레이블도 높이를 20으로 맞출게요. 글자가 보기 불편하니까 15로 줄이고요. 테두리를 넣고요. 이렇게 되면 이 전표에 어떤 자재들이 올라왔는지 볼 수가 있죠. 지금 오류가 나고 있는데 이 오류가 왜 나냐면 한번 클릭해 볼게요. 새 전표가 작성될 때 그때 이제 닫거나 저장을 누르면 제가 폰 모드를 이상한 숫자를 넣어놨죠. 아무것도 해당 안 되는. 폰 모드가 5가 되면서 1이 아닌 경우에 레프트 값을 따와서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0인 경우 이 값을 넣고 아닌 경우에 블랭크 값을 넣으면 이 오류가 사라집니다. 사라졌죠? 이렇게 해서 텍스트와 테이블을 서로 변환하는 방법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전표를 삭제해 볼게요. 변수를 설정할게요. 업데이트 컨텍스트 del이라는 변수를 true 값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사각형과 버튼을 하나 만들 거예요. 버튼 두 개가 필요하겠네요. 예, 아니요고요. 갤러리 to 값을 삭제하는 버튼이죠. 얘에다가 remove 함수를 쓰고요. 전표 관리 앱에서 갤러리 to selected 값을 지워줍니다. 아니오 버튼 같은 경우는 onSelect 속성에 업데이트 컨텍스트 del이 false가 되게 설정을 할 거고 버튼과 사각형의 비지블은 del 값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이겠죠? 삭제 버튼을 누르면 보이고요. 밑으로 내리고요. 색깔을 좀 다르게 갈게요. 투명도를 좀 두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하나 추가할게요. 어떤 과제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selected 날짜가 필요하겠죠. 날짜 그리고 담당자 이름 적고요. 잘 보이게 표시해 볼게요. 30으로 하고 가운데로 정렬해서 저에게 end로 전표를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적어줍니다. 얘를 누르면 삭제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워지는 거죠. 얘를 눌렀을 때 변수로 또 빠져나가야죠. 데이트 컨텍스트 팝업을 빠져야 되니까 del은 false로 또 바뀌어야 됩니다. 레이블의 비지블 값을 안 정했네요. 됐죠 이제? 삭제를 한번 해볼까요? 바로 삭제가 되고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삭제를 할게요.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승인자가 승인을 하는 프로세스를 구현을 하고 앱 전체를 깔끔하게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